변호사님 장애랑 장애는 다른 거죠?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뭐, 자, 장애, 보통은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장애 진단서, 장애 등, 그러면, 동사무소도 장애 한데, 어? 그 보통, 근데 이제 산재에서는 장애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는데, 애들님 장애랑 장애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다른 거요? 그래요? 난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와 장애가 다른가요? 그러면은 애들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재의 경우에는 장애,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도 장애 진단서라고 하기도 하고 장애 진단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산재의 경우에는 장애급여 청구를 해요. 근데 일반 근로복지공단의 일반 경우에는 이제 장애 진단서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장애와 장애의 그 실질적인 차이점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법률상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른 거죠. 예. 장애는 중증, 장애는 경증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장애 등급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률 100%거든요. 그 경우에는 뭐 경증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법률상 장애라는 용어를 쓰는 법률이 있고, 그게 이제 산재 경우에는 장애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에는 장애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장애와 장애는 사전적 의미로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장애는 신체기관이 본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을 장애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쓰는 것이 장애예요. 장애란 말을 많이 써요. 장애란 말은 많이 쓰는데, 산재의 경우에는 장애라는 말을 주로 써요. 그래서 산재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장애는 장애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라는 한자는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뭐 한자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장애인데, 일본 애들이 이 애자가 뭐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그 해자 발음이 애자랑 비슷해서 이 가이라고 하는 해자를 써서 장애, 원래 그러니까 옛날부터 장애란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장애라는 말이 맞는데, 일본 애들이 장애라는 말 쓰기가 한자가 복잡하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요 애자 있잖아요. 애자. 장애할 때 애자, 이게 복잡하니까 요거랑 발음이 비슷한 해자를 애자 대신에 넣은 거예요. 해자를. 애자 대신에 일본 애들이 이제 요것도 일종의 설인데,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장애라는 한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원래가 이제 그러니까 모두 장애란 말을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일본에서 장애, 그 애가 너무 이제 한자가 복잡하니까 해 발음이 가이, 요걸 이제 가이라고 읽거든요. 이게 일본어로 가이로 같은 이제 이게 같은 요거나 다 같이 가이로 읽으니까, 그러니까는 똑같이 이렇게 장애라고 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장애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는 요게 설이 있네요. 그래서 현재 장애라는 용어는 그래서 어디 많이 쓰냐면은 법률 용어나 이런 데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데서 많이 써요. 그래서 민영 보험업계에서 많이 쓰고, 일본 보험약관 들으면서 많이 쓰고, 법률을 이제 일본 법률 베끼면서,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재정관리단,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공단 여기서도 장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해 이렇게 딱 이걸로 딱 결론이 났네요. 저도 요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왜 장애란 말이 있고 장애란 말이 있나? 근데 원칙적으로 장애가 맞는 말인데 일본 놈들이 애자 쓰기가 힘드니까 그 발음이 똑같은 이제 일본어로 발음이 똑같은 해자를 넣어갖고 장애란 말을 썼고 이게 우리나라 법률 용어가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책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 애들 민법 그대로 그래서 구민법이라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그 민법을 우리 이제 배울 때 구민법이라 그래요. 일본 민법을. 그래서 구민법, 옛날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은 일본 민법 갖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해방되고 우리나라 민법을 만들긴 했는데 우리나라 민법을 만들더라도 우리나라 민법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일본 일제시대 때 법학자나 판사검사,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때 거 그대로 거의 베껴왔어요, 법을. 그러니까 용어도 베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보험 관련된 그래서 산재보험법도 거의 일본에서 비슷하게 최초에는 뭐 거의 가져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보험 약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베껴갖고 썼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률 관련된 경우에는 장해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의사들은 이제 교재가 이게 법학자들은 교재가 주로 이제 한자를 많이 쓰고 법전이나 일본 책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일본 교과서 다 갖고 그냥 일본 교과서로 다 대학원에서 논문 쓰고 할 때 일본 교과서 갖고 그냥 일본 책 그거 그대로 참조 많이 해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이 법학 쪽은 일본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는데 의사들은 보면은 전부 다가 미국 책이잖아요. 영어로 된 책. 그러니까는 그거 하면서도 이제 걔네들은 뭐예요? 그 진단서도나 그 진료기록부도 보면 다 영어로 써 있었잖아요. 그 영어로 써 있고 하는데 진단서도 이제 장애 진단서로 걔네가 주로 많이 써요, 보면은. 그래서 장애 진단서라고 쓰는데도 이제 있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산재 쪽하고 연결된 그쪽 병원 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병원들 보면 장애 진단서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 장애가 원칙이고 일본 애들이 하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이 법률 쪽에서는 장애란 용어를 많이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